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3일 미국의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 대통령궁을 급습해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독재자의 말로라며 떠들썩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단순히 미국과 베네수엘라 두 나라 간의 일로만 보신다면 큰 그림을 놓치시는 겁니다. 지금 미국 워싱턴보다 더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곳은 다름 아닌 중국 베이징, 중난하이입니다. 왜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체포한 것은 마두로라는 한 명의 인간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지금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의 친중 정권을 세우기 위해 구축해온 부정선거 시스템의 핵심 파이프라인을 물리적으로 절단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미래와 희망 TV는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부정선거는 단순히 권력욕의 눈먼 독재자의 장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타국을 식민지로 만드는 중국의 21세기형 전쟁 수단입니다. 트럼프의 이번 작전이 왜 시진핑 주석의 멱살을 잡은 것이나 다름없는지 그 충격적인 커넥션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최근 10년, 20년 사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이상한 패턴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멀쩡하던 민주주의 국가에서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선거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로 들어선 좌파 정권은 약속이나 한 듯 친중 반미 노선을 걷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기획된 공식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깨달았습니다. 과거처럼 탱크를 앞세워 침략하거나 공산주의 이념을 선전하는 방식은 이제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들이 개발한 것이 바로 디지털 선거 조작을 통한 합법적 정권 교체입니다. 그 공식은 이렇습니다. 첫째, 경제 협력을 미끼로 타국의 인프라, 특히 통신망과 선거 관리 시스템에 중국산 장비를 깔아줍니다. 둘째, 그 시스템의 유지 보수와 관리를 명분으로 중국의 기술진과 자금이 침투합니다. 셋째, 결정적인 선거의 순간 서버와 개표 시스템을 조작해 중국의 말을 잘 듣는 후보를 당선시킵니다. 이렇게 탄생한 정권은 태생적으로 중국에게 약점이 잡힌 꼭두각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뽑아준 것이 아니라 중국의 기술이 만들어준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은 바로 이 중국식 꼭두각시 정권의 가장 완벽한 성공 사례이자 전 세계로 수출하기 위한 모델하우스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하필 베네수엘라를 첫 번째 타깃으로 삼았을까요? 베네수엘라는 중국에게 있어 단순한 석유 공급처가 아닙니다. 남미 전체를 붉게 물들이기 위한 전진기지이자 선거 조작 기술을 테스트하는 거대한 실험실이었습니다. 마두로 정권이 들어선 이후 베네수엘라의 모든 디지털 인프라는 중국 기업들에 의해 장악되었습니다. 화웨이와 ZTE가 통신망을 깔았고 중국의 국영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의 전자신분증 시스템인 조국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카드는 단순한 신분증이 아닙니다. 누가 투표를 했는지, 누구를 찍었는지,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누구를 찍어야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그야말로 디지털 목줄입니다. 2024년 베네수엘라 대선 당시 야당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개표 결과가 뒤집힌 결정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선거 데이터가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중국이 관리하는 클라우드 서버나 중국의 기술 지원을 받는 백도어를 통해 조작되었다는 의혹은 수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트럼프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두로를 놔두면 이 성공한 조작 모델이 브라질로, 아르헨티나로, 아니 심지어 미국 본토로 역수입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미군을 투입해 마두로를 체포하고 무엇보다 그 서버를 통째로 뜯어온 것입니다. 이번 확고한 결의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전리품은 마두로라는 육체가 아닙니다. 바로 그가 가지고 있던 디지털 장부와 서버의 로그 기록입니다.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미군은 카라카스 점령 직후 중국 기술진들이 상주하던 데이터 센터를 가장 먼저 봉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무엇이 나올까요? 스마트매틱과 도미니언 시스템의 알고리즘, 중국 베이징과 연결된 데이터 트래픽 기록, 그리고 선거 때마다 오고 간 검은 돈의 흐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시진핑 주석에게는 치명타입니다. 중국이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주권 국가의 가장 신성한 행위인 선거를 해킹했다는 물증이 나오게 된다면 이것은 국제법상 명백한 침략 행위이자 전쟁 범죄에 준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증거들을 무기로 중국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일 것입니다.
너희가 베네수엘라에서 한 짓을 다 알고 있다. 미국 선거에도 개입했나? 다른 나라에도 이 시스템을 팔았나? 라고 추궁할 것입니다. 마두로는 이제 미국 법정에서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배후에 있던 중국의 지시사항을 낱낱이 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1대1로의 진짜 목적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중국은 길을 닦아주고 다리를 놓아준다고 선전하지만 그 길을 따라 들어가는 것은 중국의 부정선거 기술자들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중국의 빚더미에 앉게 되고 그 빚을 탕감받는 대가로 중국이 원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어김없이 친중 독재 정권이 탄생합니다. 이들은 국민을 수탈해 중국의 빚을 갚고 중국은 그 돈으로 다시 다른 나라를 공략합니다. 이 악마적인 순환고리, 친중 정권 수립, 자원 수탈, 세력 확장이라는 이 공식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고리의 가장 약한 고리이자 핵심 연결점인 부정선거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마두로 체포는 이 거대한 글로벌 사기극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인 수사 개시를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더 이상 중국산 기계로 투표하지 마라. 중국 서버를 쓰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제2의 마두로가 될 것이다. 이것이 전 세계 독재자들과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보내는 미국의 경고장인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저는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의 현실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거 시스템은 과연 안전합니까? 투표지 분류기, 개수기, 그리고 선거관리 서버. 과연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과 칩, 소프트웨어는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메이드 인 차이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이해할 수 없는 선거 결과와 통계적 이상 현상들을 목격하며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 그때마다 돌아온 것은 음모론자라는 비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사태는 명확히 보여줍니다. 선거 조작은 음모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현실이며 그 배후에는 특정 국가의 패권 전략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도 중국의 입맛에 맞는 정치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당선되어 대한민국을 친중 국가로 만들고 한미동맹을 해체하려 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부정선거가 아니라 국권 침탈이자 국가 반역입니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에서 밝혀낼 진실은 어쩌면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정의를 되찾는 데에도 결정적인 단서가 될지도 모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2026년 마두로 체포작전의 본질은 자유진영대 전체주의 진영의 시스템 전쟁입니다. 중국은 통제와 조작을 통해 세상을 지배하려 합니다. 그들은 국민의 뜻보다 조작된 데이터가 우위에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반면 미국과 자유세계는 투명성과 공정을 지키려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은 바로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전이자 강력한 반격입니다. 친중 정권은 국민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조작된 시스템이 만듭니다.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트럼프가 공개할 증거들을, 그리고 마두로의 입에서 나올 진실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중국의 검은 손으로부터 온전한가? 미래와 희망 TV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 특히 그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중국의 그림자를 추적하고 고발하겠습니다. 진실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진실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